1950년 한때 우리는 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였습니다. 1950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외국에서 낡은 무기를 수입해오고 고쳐 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국방력이라기보다는 그저 생존의 수단에 가까웠죠. 하지만 그 어두운 시절에도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간절한 꿈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남은 것은 무너진 건물과 굶주린 사람들 뿐이었지만 기술 한 줄 없던 그 나라가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 강국이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산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피와 땀과 기술이 만들어낸 한국의 자부심 그 자체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은 정말 작았습니다. 1970년대 초 박정희 정부가 자주국방을 외치며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탄피를 만들고 고철 속에서 부품을 재활용하던 시절 기술도 자본도 설계도도 없었지만 의지 하나만큼은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인천 부평의 작은 공장에서 첫 소총을 생산하고 대구의 군수공장에서 탄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현장에는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은 시니어 세대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월급은 적었고 환경은 열악했지만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 하나로 버텼습니다. 1970년대 중반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발표하자 한국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베트남전 이후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바뀌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방산 자립화가 시작되었습니다. M16 소총을 국산화한 K1 소총 개발이 시작되었고 500MD 헬리콥터를 면허 생산하며 항공기술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무기를 만드느냐고 하지만 그 비웃음이 오히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배웠고 따라했고 연구했고 결국은 넘어섰습니다. 당시 방산연구소와 공장에서 일하던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물이 납니다. 한 엔지니어는 회고합니다. 설계도 하나 제대로 없어서 외국 무기를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면서 구조를 익혔다고 말이죠. 밤새 납땜을 하고 아침이 되면 손이 부어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술자는 온몸에 기름을 뒤집었으며 포신을 깎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정밀도가 맞지 않으면 사람이 다칠 수 있기에 단 1mm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밤을 새우며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그들은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자부심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는 시니어 세대에게 방산산업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고 후손들에게 안전한 나라를 물려주는 신성한 사명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K1 전차와 K9 자주포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술 수준에는 한참 못 미쳤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고 다시 설계하고 시험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손끝에서 국산 무기라는 단어가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철 덩어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의 결정체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방산산업은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합니다.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천국 미사일, 현국 미사일 이 이름들은 이제 세계 군사 시장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세계 10여 개 나라에 수출되며 명품 무기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터키,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등 전 세계가 한국의 K9를 선택했습니다. 전쟁의 공포를 줄이고 평화를 지키는 무기가 바로 우리의 기술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 세계 방산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급하게 무기를 찾기 시작했고 그때 주목받은 것이 바로 K방산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단숨에 한국과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 천궁 대공미사일 그리고 탄약까지 총 20조 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포함된 전략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한국을 전략적 동맹국이라 부르며 K방산의 우수성을 극찬했습니다. 호주 역시 K9 자주포를 선택했고 노르웨이는 K 전차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중동의 아랍에미리트는 천국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도 방산 협력을 논의 중입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방산 수출 4위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에 첨단 무기를 수출하는 강국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성취인지 아시나요? 전쟁이 끝난 지 겨우 70년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기적을 이룬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K방산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가격 대비 성능입니다. 한국 무기는 서방 선진국 무기보다 30%에서 40%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뒤지지 않습니다. K9 자주포는 분당 68발을 쏠 수 있고 사거리는 40km가 넘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둘째는 빠른 납품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방산업체들은 주문 후 납품까지 5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2년에서 3년 안에 납품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기술 이전과 현지화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것이 아니라 생산 기술까지 이전하고 현지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K방산의 대표 주자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 등은 이제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기업입니다.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IoT, 드론 기술, 우주항공 기술까지 방산을 중심으로 모든 첨단 기술이 융합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 전투 체계와 자율무기 시스템 개발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미 무인 전차와 자율형 드론이 개발 중이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는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KF-21 보라매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항공기술의 집약체이자 자주국방의 상징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에서 F-16을 사오고 면허 생산하던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직접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F-21의 성공은 단순히 비행기 한 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엔진, 레이더, 항전 장비 소재 등 수천 개의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술들은 다시 민간 항공 산업과 우주 산업으로 확산됩니다. 방산 기술이 국가 전체의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이 이야기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아직 허허벌판이던 공장지대에서 첫 생산 라인을 세우고 새벽마다 얼어붙은 손으로 기계를 돌리던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 고된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지금의 K-방산입니다. 그때의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지금 세계 무대 위에서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한국 공장을 방문해 고개를 숙여 인사할 때, 호주군 관계자들이 K9 자주포 앞에서 감탄할 때, 그 순간들이 바로 우리 세대가 흘린 땀의 결실입니다. 한국 방산 산업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출 산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 독립이고 자주국방의 완성입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의 무기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전투기도 전차도 미사일도 모두 미국제였고 부품 하나 고장 나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국방 주권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설계하고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개량합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주국방입니다. 기술 독립의 상징은 바로 미사일 기술입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과 맺은 미사일 지침 때문에 사거리 8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해제되면서 한국은 모든 제약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하는 사거리와 탄두 중량의 미사일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현무-4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800km 이상의 탄두 중량 2톤이 넘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어떤 목표물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한국은 독자적인 군사 위성과 정찰 자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정보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위성으로 한반도와 주변국을 감시합니다. 아리랑 위성과 425 사업으로 개발된 군 정찰 위성이 궤도를 돌고 있으며 곧 SAR 합성 개구레이더 위성도 발사됩니다. 이것은 날씨와 관계없이 24시간 지상을 정밀 감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정보 주권을 확보한 것입니다. 정보 없이는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독자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 KMPR 이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 3축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킬체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선제 타격하는 시스템이고 KAMD는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이며 KMPR은 북한의 지도부를 직접 응징하는 보복 시스템입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국산 무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주국방의 완성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방산 기술은 또한 민간 산업으로 확산됩니다. 군용 레이더 기술은 자율주행차의 센서로 응용되고 군용 통신 기술은 오지와 육지 통신으로 발전하며 군용 소재 기술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으로 이어집니다. 전투기 엔진 기술은 우주 발사체 엔진으로 응용되어 한국은 이미 독자 발사체 누리호로 위성을 궤도에 올렸습니다. 이처럼 방산은 단순히 무기만 만드는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말합니다. K-방산이 국뽕의 정점이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 시니어 세대는 압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피와 땀으로 만든 결과라는 것을 말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 우리는 방산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공장은 돌아갔습니다. 세계가 흔들릴 때도 우리는 기술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구원들은 밤을 새웠고 공장 노동자들은 단 하루도 기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끈기와 근성 그것이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했는가? 라고 말이죠. 유럽의 방산 전문가들도 한국의 성공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자주국방을 선언했을 때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씩 전진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비웃음을 당해도 묵묵히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K-방산입니다. 한국 방산의 성공 모델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입니다. 박정희 정부부터 역대 정부가 방산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했고 연구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을 설립해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했고 민군 기술 협력을 장려했습니다. 둘째,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삼성, 현대, 한화, LG 등 대기업들이 방산 사업에 뛰어들면서 자본과 기술이 집중되었습니다. 대기업의 경영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가 방산 수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셋째, 실전 경험과 피드백입니다. 한국은 휴전 상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기 개발 시 실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K9 자주포가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이유도 실제 작전 환경을 반영한 설계 때문입니다. 혹한의 날씨, 험한 지형 긴급 전개 능력 모든 것이 한반도의 실전 환경에서 검증되었습니다. 넷째, 품질과 AS입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납품 후에도 철저한 사후 관리와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폴란드에 수출된 K2 전차는 현지에 정비센터를 설립하고 부품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이런 신뢰가 계속된 계약으로 이어집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의 방산 모델을 배우려 하는 이유는 단순히 무기 제조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전체 시스템, 즉 연구개발 R&D 체계, 생산 시스템, 품질 관리, 수출 전략, 사후 서비스까지 통합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 공동 개발에 참여하며 한국의 항공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과 합작으로 현지 방산 공장을 건설하려 합니다. 이처럼 K-방산은 단순한 제품 수출을 넘어 시스템과 노하우를 수출하는 단계로 진화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K-방산이 중소기업 생태계와 함께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만으로는 방산 산업을 이끌 수 없습니다. 수많은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중소중견 기업들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1천여 개가 넘는 방산 중소기업들이 튼튼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밀 가공, 특수 소재, 전자부품, 소프트웨어 등 각 분야의 전문 기업들이 협력합니다. 이런 생태계가 있기에 빠른 개발과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방산 산업은 또한 고용 창출 효과가 큽니다. 직접 고용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연구소까지 포함하면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방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급 인력, 즉 엔지니어 연구원 기술자들의 일자리가 많습니다. 젊은 이공계 인재들이 방산 분야로 몰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다루고 국가 안보에 기여한다는 자부심 그리고 안정적인 급여와 복지 이 모든 것이 방산 산업의 매력입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가 놀라는 기술력으로 미래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전투 시스템 무인 전차 자유령 드론 초음속 전투기 KF-21 레이저 무기 전자전 시스템 사이버 방어체계 우주군사 자선 이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수출하는 현실입니다. 한국은 이미 AI 기반 지휘통제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드론대 공격 수험 어택 기술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무인 잠수정과 무인 전투함도 곧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분야는 우주방산입니다. 미래 전쟁은 우주에서 시작됩니다. 위성을 장악하는 차가 전쟁을 지배합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 발사체 누리호를 성공시켰고 군사 위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곧 한국형 GPS인 KPS도 구축됩니다. 이것은 미국의 GPS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밀 유도 무기를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주 방산 시장은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한국은 그 선두주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사이버 전쟁과 전자전에서도 강국입니다. IT 강국답게 사이버 방어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전자전 장비 개발에서도 앞서갑니다.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하고 통신을 교란하며 미사일 유도를 방해하는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미래 전쟁은 총과 포만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전자파와 사이버 공격 그리고 정보전이 승패를 가릅니다. 한국은 이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70년 전엔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입니다. 시니어 세대의 기억 속엔 아직도 지켜야 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총소리가 멋지 않던 전쟁의 기억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버텨야 했던 피난길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서야 했던 재건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지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자주국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K-POP K-드라마와 함께 K-방산을 한국의 자랑으로 이야기합니다. K-컬처가 세계를 감동시킨다면 K-방산은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한국이 만든 탱크가 유럽 평원을 달리고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중동의 하늘을 지키며 한국이 만든 미사일이 NATO 동맹국들의 방어망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가슴 깊이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K-방산의 성공이 전쟁을 부추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기를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강한 국방력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역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약하면 침략당하고 강하면 존중받습니다. 이것이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입니다. 한국은 전쟁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무기는 침략이 아닌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는 나라가 없도록 평화를 지키는 것이 K-방산의 진정한 사명입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의 무기를 선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침략 전쟁을 한 적이 없고 타국의 주권을 침해한 역사가 없습니다. 한국이 파는 무기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가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국을 선택한 것도 호주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 한국과 손잡은 것도 모두 이런 신뢰 때문입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면서도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K-방산의 도덕적 정당성입니다. 앞으로 K-방산이 나아갈 길은 더욱 넓고 밝습니다. 2024년 전 세계 방산 시장 규모는 약 600조 원에 달하며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불안정과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각국은 국방력 강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시장에서 10% 이상의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안보 질서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무기를 판매한 나라들과는 자연스럽게 군사 동맹 관계가 형성되고 전략적 파트너십이 강화됩니다. 이것이 K-방산의 외교적 가치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에서 한국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들 나라는 선진 무기가 필요하지만
서방 무기는 너무 비싸고 중국이나 러시아 무기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그 중간에서 최적의 선택지가 됩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뛰어난 성능.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 이것이 K-방산이 제공하는 가치입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이 앞다투어 한국과 방산 협력을 논의하는 이유입니다. 기술적으로도 한국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양자 레이더 기술 개발로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로 어떤 방어망도 뚫을 수 있는 공격 수단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레이저 무기와 전자기 펄스, EMP 무기 같은 미래형 무기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기술들은 10년 후, 20년 후 한국을 진정한 군사 강국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술 주권을 가진 나라만이 진정한 독립국입니다. 한국은 그 길을 착실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밤을 새워 일했던 그 공장들이 지금은 첨단 기술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조립하고 망치로 두드렸던 그 부품들이 지금은 컴퓨터로 설계되고 로봇이 조립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사람이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 세대가 물려준 그 정신을 젊은 세대가 이어받아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대를 이어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K-방산의 성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입니다. 70년 전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끈기와 노력의 결과입니다. 둘째, 기술 자립이 곧 국가 자립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기술에 의존하면 영원히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술을 가지면 우리가 주인이 됩니다. 셋째, 협력과 단합의 힘입니다. 정부와 기업과 연구소와 국민이 한마음으로 나아갔기에 가능했던 성취입니다. 넷째,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입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먼 미래를 보고 투자했기에 지금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K-방산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으며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도 방산 산업 재편에 나섰습니다. 한국이 지금의 위치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려면 끊임없는 혁신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차세대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AI, 양자 기술, 우주 기술, 바이오 기술, 이런 미래 기술이 방산과 결합될 때 한국은 진정한 기술 강국이 될 것입니다. 젊은 세대에게도 당부하고 싶습니다. K-방산의 성공을 단순히 자랑거리로만 여기지 말고 그 뒤에 숨겨진 희생과 노력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흘린 땀과 눈물이 오늘의 K-방산을 만들었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방산 산업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기술 자립과 혁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선배 세대가 여러분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큰 유산입니다. 한국의 방산 산업은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평화를 지키는 빛이 되었습니다. 기술력과 인내 그리고 국민의 의지가 함께 만든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입니다. 폴란드의 들판을 달리는 K 전차, 호주의 사막을 지키는 K9 자주포, 중동의 하늘을 나는 천국 미사일, 그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철과 화약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땀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보며 배웁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했냐고 묻습니다. 그 답은 이미 우리가 살아온 삶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며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쌓아올린 그 정신, 바로 그것이 한국의 힘입니다. K-방산은 그 힘의 증거이자 상징입니다. 7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폐허에서 세계 4위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선 기적,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역사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전국의 방산 공장과 연구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설계도를 그리고 부품을 조립하며 시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고 후손들에게 안전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50년 전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그 마음과 똑같습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정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K-방산의 진짜 힘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다.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이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평화의 수호자가 되었다. 이것이 한국의 방산 산업이 전하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총과 포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세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K-방산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대한민국을 지켰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유산을 지키고 더 발전시켜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책임이 있습니다. K-방산의 미래는 밝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으로서 K-방산과 함께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증인입니다. 7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 땅에서 일어난 변화를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한 세대입니다. 1953년 휴전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죠. 유엔과 세계은행은 한국을 희망 없는 나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를 보십시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문화 강국이며 기술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방산 강국으로까지 우뚝 섰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만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K-방산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순히 무기 수출액이나 세계 순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숫자 뒤에는 우리 세대의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1970년대 구로공단과 창원공단에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일하던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설계도를 들여다보던 엔지니어들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외국에 나가 기술을 배우고 돌아온 연구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바로 여러분이고 우리입니다. 우리는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 의지가 오늘의 K-방산을 만들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폴란드 대통령은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라 부르며 K 전차 앞에서 경례를 올렸습니다. 호주 국방장관은 K9 자주포를 보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무기라고 감탄했습니다. 노르웨이 군 관계자들은 한국의 방산 기술력을 세계 최고 수준이라 평가했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외국 무기를 사기 위해 고개를 숙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의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고 우리와 협력하고 싶어합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젊은 시절 흘린 땀 한 방울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밤을 새워 일하며 기계를 돌리던 그 손길이 지금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던 그 마음이 지금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이지 못하면서도 일터를 지켰던 그 희생이 지금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업적입니다. 여러분은 영웅입니다. K-방산은 단지 무기를 파는 산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창구입니다. K9 자주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천 개의 부품이 필요하고 그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밀 가공 기술, 특수 소재 기술, 전자 제어 기술 등 수백 가지의 첨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기술이 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했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술 자립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제 선진국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존중받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어디냐고 물었지만 지금은 K-POP의 나라, 삼성과 LG의 나라, 그리고 K-방산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가슴을 펴고 자랑스럽게 한국인임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나라이고 여러분이 일군 성과입니다. 이 얼마나 값진 유산입니까? 한국의 방산 기술자들은 이제 세계가 모셔가려는 인재가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 기술자들을 초청해 현지 공장 건설을 맡기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방산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젊은 인재들을 한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외국에 나가 기술을 배워야 했지만 이제는 세계가 한국에 와서 배워갑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 주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격의 상승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은 경제적 성과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 자산입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돈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물려주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작고 약한 나라도 기술과 의지가 있으면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자격이 있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일했고 배우지 못했지만 자녀들은 대학에 보냈으며 힘들었지만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젊은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 기술과 문화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작품입니다. K-방산의 성공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그 길을 이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걷는 그 길은 여러분이 닦아놓은 길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이 포장한 길이고 여러분의 희생이 밝혀놓은 길입니다. 그러니 가슴을 펴십시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기적을 만든 세대입니다. 이 역사가 기억할 위대한 세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보다 더 큰 자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해냈습니다.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